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중모음 어떻게 만들어져요까지 공부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만날까요? 우리 한번 그 자모의 결합인 음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2주차 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2주차의 강의를 잘 들었다면 우리 이 순서의 음절 만들기는 이미 다 이해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 시간에는 음절의 개념이 뭔지 한번 조금 더 주목해서 그 음절을 만드는 어떠한 그런 요인, 구성 요인은 무엇인지에 좀 주목해서 이 시간 같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 음절이라고 하는 거. 안녕하세요? 자, 이 안녕하세요를 몇 음절일까요? 한번 우리 안녕하세요 들리는 대로 한번 써볼까요? 이미 다 이 정도는 쓸 줄 알겠죠? 예, 못 써도 괜찮습니다. 한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말하는 소리만 듣고 음절이 몇 개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정답은 그쵸? 5개의 음절입니다. 자, 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한국 음식 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가 있나요? 떡볶이. 떡볶이 좋아하시나요? 또 김밥. 김밥. 그쵸? 떡볶이는 몇 음절이에요? 그쵸? 떡볶이. 떡볶이. 어떻게 써요? 이제 떡볶이 이렇게 써요. 자, 3음절. 자, 그 다음에 김밥, 김밥, 2음절이에요. 자, 이 음절을 어떻게 만드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김밥 어떻게 만들죠? 그 플러스 이 플러스 무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가 어떻게 여러분 글자 한번 써볼까요? 저랑 같이 그, 이, 무. 자, 요 맨 처음에 오는 거를 뭐라고 합니까? 그를 글자의 가장 첫 소리라고 해서 초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초는요, 처음이란 뜻이고요. 성은 소리다라는 뜻이에요. 초성, 김의 그는 초성입니다. 그러면 김에서 요 모음은, 요 단모음은 뭐예요? 얘는 음절의 위치상 어디에 있어요? 처음, 끝, 아니면 중간? 그렇습니다. 중간에 있죠. 이렇게 중성에 오는 김, 할 때 이와 같은 요 중성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김 할 때 무.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은 다 받침이라고 알고 있어요. 요 받침, 종성은요. 자, 끝소리예요. 이 성은 소리, 종은 맨 끝, 마지막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글자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는 소리예요. 김 할 때 으로 끝나죠. 그렇죠? 김 할 때, 자, 무 발음 해볼까요? 무, 무. 입술 근절에서 입술의 모양으로 닫히면서 소리 나요. 김, 입술 닫혀 안 닫혀요? 닫혀요. 이게 뭐예요? 마지막 소리, 즉 받침이란 뜻이에요. 받침은 뭐다? 종성이다. 자,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 자, 다시 한번. 초성, 중성, 종성. 자, 여러분, 중성은 대체로 보통 모음이 오죠. 그쵸? 자, 이렇게 초성과 중성과 종성이 만나요. 얘가 만나서 하나의 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음절이에요. 얘가 하나의 소리가 나요. 김. 그 다음에 밥, 김밥. 요게 하나의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글, 즉 훈민정음의 독창성은요. 이 초성과 중성과 종성의 체계적인 만남, 이 결합으로 아주 가독성 좋고,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읽기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모양도 굉장히 예뻐요. 왜요? 처음이 있고 중간이 있고 마지막이 있어요. 뭔가 조화로워요.
이런 음절을 이룬다는 것에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만난 친구들 중에 한글을 어려워하는 친구는 없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그거예요. 우리 외국인 친구들 보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이에요. 저는 어디에서 왔어요라고 할 때 우리 한국인들이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이클 씨 정말 한글을 잘하시네요.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때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거는 말이기 때문에 한국어죠. 자, 근데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어는 솔직히 조금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근데 한글을 어려워하는 친구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한글을 이미 알고 있는 친구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실은 한글 정도는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기보다 혼자 유튜브 보거나 혹은 인터넷에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거나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혼자 공부해도 너무 잘해요. 보통 어느 정도면 한글을 배울 수 있을까요? 외국인이. 여러분들은 얼마 만에 한글을 공부했어요? 보통 빠르면 4일, 5일. 너무 빨라요? 네, 그렇다면 일주일. 아무리 늦어도 한 달이면 음절, 자음, 모음 다 발음할 수 있고요. 자음, 모음 연결해서 음절까지 다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초급 친구들이요. 자, 이거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지금 버스를 타고 창밖으로 보이는 우리 간판, 어떤 건물의 요 이름, 요거를 한번 뭐라고 적혀 있는지 읽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읽어요. 문제는 뭐예요? 의미를 몰라요. 자, 예를 들어서 무슨 진천 슈퍼라고 했을 때 진천 슈퍼 요거를 음절 글자 하나하나 다 읽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진천 슈퍼가 뭐지? 진천이 뭐지? 지역 이름이겠죠? 그쵸? 요 의미를 잘 몰라서 문제지 한글 읽는 거 너무 쉬워요. 자, 왜 이렇게 쉽게 만들었어요? 우리 2주차에서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정말 쉽고 우리가 훈민정음 해례본 다 같이 읽었죠. 또 편리한 문자를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외국인 친구들도 이 한글의 음절 문자 만드는 거 어렵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 수업에서 말하고자 하는 음절은 다 이해했어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뭘 공부할 거냐? 음절의 구조, 핵심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조금 이론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음절을 개념적으로 정의한다면 뭐냐? 자, 음절은 바로 발음의 최소 단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소와 음소가 만나서 음절, 즉 음절은 음소와는 달리 우리가 하나의 어떤 말을 할 때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발음의 가장 작은 단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신기한 게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이 음절 우리가 만들어지는 이 원리라고 하는 것은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자,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훈민정음 해례본에 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이 문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원리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어떤 그런 책이 별로 없어요. 그런 문제도 별로 없고요. 자, 그래서 이 훈민정음 해례본에 이 합자의 이 합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란 뜻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뭔가 A 플러스 B, 뭔가 합쳐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초성, 중성, 종성 이 세 가지 소리가 서로 어때요? 합쳐져서 뭐를 이룬다? 글자를 이룬다. 초성은 여러분 예를 들면 뭐라고 해볼까요? 각이라고 해볼까요? 각. 자, 이 각이라고 했을 때 이 처음 나오는 글을 초성이라고 해요.
자, 아는 뭐예요? 그쵸? 중성이죠? 자, 그 다음에 맨 받침에 나오는 그는 뭐예요? 종성인데 사실은 이거예요. 자, 초성에 나오는 그하고 종성에 나오는 그하고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자음 그예요. 그쵸?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 초성, 중성, 종성의 세 가지 소리가 합하여서 글자를 이룬다. 초성은 중성의 위에 놓이기도 하고 중성의 왼쪽에 놓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오, 우. 자, 오, 우 같은 어떤 우리 발음을 할 때 모음이 이렇게 있으면 이 초성할 때 초성이 오 바로 위에 있겠죠. 아는 어때요? 가는 어때요? 가. 그쵸? 중성 아가 여기 있으면 왼쪽에 있으면 초성은 네, 여기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 말이에요. 고는 기역이 중성의 위에 있는 거예요. 우라고 하는. 자, 가는 기역이 중성의 왼쪽에 있는 그런 모양인 거죠. 여러분, 요 원리가 제가 지금 요 문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요 합자에 있는 걸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죠? 그쵸? 그래서 음절을 만드는 이 방법들이 훈민정음 해례본에 이 합자에 아주 자세히 잘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가 초성, 중성, 종성기라고 하는 요 이름도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음절이 뭔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어요. 그쵸? 우리가 보통 외국인들이 받침 발음 어려워해요. 그쵸? 이 받침이라고 하는 것을 종성이라고 부른다. 가장 처음에 오는 자음을 초성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자, 이제 음절에 우리가 만들 때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핵심이 뭘까? 요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언어마다 음절의 이 시스템, 음절 체계라고 하는 것이 다 달라요. 너무 신기하죠?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건데요. 자, 언어마다 음절을 이루는 이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음절의 핵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자음일까요? 모음일까요? 여기 나와 있죠. 모음이에요. 자, 그래서 자음은 기본적으로 소리의 통로에 방해를 받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음성학적으로. 근데 모음은 어때요? 방해 하나도 안 받아요. 그래서 모음이 사실은 자음보다 훨씬 더 음성학적으로는 발음하기 쉽고 더 핵심이 되는 그러한 소리예요. 소리의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모든 언어마다 음절의 핵은 뭐예요? 그렇죠. 모음이에요. 음절의 핵이 모음이에요. 교수님 이게 왜 중요해요? 네,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음절을 우리가 소리 나는 것을 몇 음절로 자 소리하고 음절이 똑같진 않죠. 한국어는 똑같아요. 한국어는 우유 하면 우유 두 글자예요. 근데 모든 언어가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이 모음이 기준이 되어서 음절이 나눠져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아, 야, 여라고 하는 요 모음이 있죠. 자, 요건 어때요? 한 글자 아빠 할 때 이 아는 사실은 여러분 요게 응이 초성에 뭐가 쓰인 거예요? 이응이 쓰인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초성 사실 비어 있어요. 근데 하는 요 소리를 내기 주기 위해서 여기 쓰인 거예요. 이응이. 자, 할 때 요 한 글자가 음절로 사용돼요. 그쵸? 우리가 아빠 할 때 를 아로 쓰잖아요. 그쵸? 왜요? 요 모음 자음이 하나도 없어요. 모음 하나로도 글자가 돼요. 음절이 돼요. 모음이 엄청 힘이 센 것 같아요. 자음보다. 자, 근데 요 모음이 여러분 자석 알아요? 자석? 이렇게 예를 들면 냉장고에 이렇게 뭐 붙일 때 이렇게 하는 거, 종이 붙일 때 자석 붙이죠. 그렇죠? 이 자석처럼 이 모음을 중심으로 자음이 탁탁 붙어요. 앞자리에 붙으면 그게 뭐예요? 초성. 뒤에 붙으면 요 끝에 붙으면 종성이에요. 자, 그래서 모음을 기준으로 해서 요 자음들이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 나, 다 라는 뭐예요? 자음 C 플러스 V.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V 구조, CV 구조 이렇게 얘기해요. 자음에 가리키는 영어의 그 대문자를 따서 C, 볼, 모음에 가리키는 영어 대문자를 따서 V라고 해서 CV 구조, CV 음절.
혹은 V 음절, 뭐 V 구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음 12구조로 이루어진 단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구리라고 해봅시다. 구리. 구리. 자, 구 어떻게 써요? C. 자, 그가 뭐예요? 자음이죠. C. 그 다음에 발음 뭐예요? 자, 그 다음에 모음 뭐예요? 우. V. 그 다음에 리 뭐예요? 자음이죠. C. 그 다음에 이 뭐예요? 모음이에요. 그쵸? V. CB, CB. 구조네요. 그래서 음절 구조 분석하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자음에는 C를 쓰고요. 모음에는 V를 붙이면 돼요. 너무나 쉽죠. 자, 근데 여러분 정말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음절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요거를 언어권끼리 비교해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유를 영어로 한번 발음해보면 어떻게 되죠? 예, milk 되죠. milk. 자, 근데 영어로 발음할 때 그 발음이 거의 안 나요. 그쵸? milk. 자, 한국에서는 밀크를 어떻게, 벌써 제가 발음했어요. 영어 발음 milk인데 한국어는 milk. 이 크가 사실은 거의 묵음처럼 소리 나지 않는 발음처럼 들릴 때마다 들려도 한국어 사람들은 귀에는 이게 딱 와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milk 이렇게 해도 요또 아주 작은 발음도 딱 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밀크라고 하는 이 음절로 이해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소리를 받아들일 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요게 너무 신기하죠. 자, 근데 영어의 발음이 milk여도 한국어는 뭐예요? 영어는 그러면 뭐예요? milk 뭐예요? 이음절이에요. 영어에서 이 milk는 이음절, 한국어는 뭐예요? milk 이음절. 일본어는 뭐예요? 자, 일본어는 사실 받침 발음이 조금 자유롭지 못하죠. 자, 일본어로 발음하면 요 발음 어떻게 돼요? 미루쿠. 미루쿠 이렇게 돼요. 미리 이 받침 발음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미루쿠. 자, 이때 미, 루, 쿠에서 모음이 몇 개 쓰였어요? 모음이. 미 할 때 이, 루 할 때 우, 쿠 할 때 우. 이, 우, 모음은 3개 쓰였어요. 그래서 뭐예요? 음절의 액은 뭐다? 자음이 아니라 모음이다. 이 미루쿠는 몇 음절이다? 일본어에서? 그렇죠. 3음절이다.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저만 신기한가요? 저만 이 강의를 할 때 항상 신기하는 부분인데요. 밀크 할 때 영어로는 외국인들은 이거를 이음절이라고 받아들이고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이음절이라고 받아들이고 일본 사람들은 이것을 미루크 이렇게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이 음절 체계가 신기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음절 여러분들이 이 언어에 따라서 이 음절 체계가 굉장히 다르다. 제가 사실은 예시를 든 게 조금 아쉽지만 영어 그리고 일본어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더 다른 언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알고 있는 이 김밥 여러분들의 외국어로 여러분들의 모국어로서는 몇 음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